6월 10일 KBO 야구 분석. 먼저 KT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김민 선수와 브룩스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김민 선수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시즌 5경기 등판에서 방어율 7.83을 기록하며 2승 2패, 23개의 이닝 동안 26개의 피안타, 피홈런이 4개, 볼넷이 16개로 많은 편이며 20개의 자책점을 포함해 1.83의 이닝당 출루 허용률에 2할 7푼 7리의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 선수는 이 볼넷이 문제가 되었지만 23일 그리고 29일 경기에서는 단 1실점만 하면서 불안함 속에 좋은 결과를 가져갔었죠. 하지만 이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볼넷을 내줄 겨를도 없이 2와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8개의 피안타를 폭격을 당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자, 김민 선수는 3할 4푼 5리의 피안타를 보여주며 좌타자에게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죠. 우타자에게는 밑에 구종별 지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피안타율 1할 7푼 6리의 슬라이더, 이 슬라이더가 잘 활용이 되어서 우타자에게 근소치인 1할 6푼 7리의 피안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투심 패스트볼과 직구가 타자에게 공략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까지 김민 선수의 지표 살펴보셨고요. 이번엔 브룩스 선수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반면 브룩스 선수는 6경기 등판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3경기에서는 볼넷 없이 경기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노경은 선수와 마찬가지로 최근 이 3-4경기에서 볼넷이 나오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였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어율은 3.13으로 올 시즌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6푼 6리인데 직전 경기에서 3할 5푼대였던 피안타율이 또 오른 것은 결국 좌타자에게는 계속 공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구종별 지표를 함께 살펴보시죠. 구종별 지표를 함께 살펴봤을 때 직구 평균 구속은 150을 직전 경기까지 유지하였지만 롯데전을 이유로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브룩스 선수는 직구와 슬라이더로 타자를 솎아내고 체인지업으로 범타를 유도하는 피칭이 되어야 하는데 체인지업과 싱커, 즉 투심의 피안타율이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좌타자에게 결국 이 체인지업과 싱커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도 강백호와 조용호를 조심해야 하는 브룩스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타격 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아의 타선을 보시면 1차전에서는 최원중과 나주환이 출전하였는데요. 내일은 김호령과 류지혁이 선발 출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김선빈 선수가 결장을 하고 대체 자원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구멍을 메웠는데 또 다른 구멍이 생긴 기아의 타선인 듯 합니다. 김선빈 선수가 김민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을 흔들며 초반 많이 힘들게 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추기는 힘든 듯 합니다. 이번에는 KT의 타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KT에서는 강백호 선수가 돌아왔죠. 1차전에서는 볼넷 2개로 출루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로하스와 강백호의 장타력이 절실한 KT입니다. 빠른 볼에 그런 강점이 있는 강백호 선수를 상대로 브룩스가 정면 승부를 해줄지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통해 피해갈지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강백호와 로하스가 살아난다면 득점력은 기아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 KT일 듯 합니다. 불펜에서 KT는 주곤을 사용하였고 내일은 불펜진이 불안한 KT입니다. 김민 선수에게 긴 이닝을 맞아달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욕심인 듯 보이며 결국 불펜을 돌려야 하는 KT기에 내일 경기는 부담이 되는 듯 합니다.
자, 반면 기아의 불펜을 살펴봤을 때 기아의 불펜은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내일은 선발에서도 많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경기인 것으로 보이며 기아가 타선에서 김선빈의 출장이 불투명해졌지만 류지혁이라는 그런 카드가 생긴 기아입니다. 자, 타선의 효율성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 KT의 타격감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기아가 내일 이민호 선수를 사용해서 승리를 보고 있다면 수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윌리엄스 감독이 적극적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과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두산은 알칸타라를 내세웠으며 NC는 루친스키가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칸타라 선수의 지표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알칸타라 선수는 6경기 등판에서 5승 1패, 방어율 4.63을 기록하면서 35이닝 동안 43개의 피안타, 삼진 31개를 포함해 18자책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즌 피안타율이 3할 3리로 9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알칸타라 선수는 5연승을 기록 중이며 두산이 원정에서 워낙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기에 직전 경기에서도 5실점을 하였지만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던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알칸타라 선수는 NC에게 통산적으로 전적이 많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통산 0승 3패로 방어율이 8.97에 육박하는 그런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자, 2차전에서도 분명 일정 부분 실점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알칸타라 선수죠. 실제로 좌우 타자에게 3할 때 그런 피안타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는 싱커 즉 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이 4할 8푼인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친스키 선수의 지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대인 루친스키 선수는 시즌 4승 0패로 4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삼진도 38개로 이닝당 거의 1개에 육박하는 그런 탈삼진 능력이 분명히 있으며 방어율도 2.11로 내일도 호투를 할 시 1점대의 방어율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시즌 초반을 굉장히 선방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루친스키 선수는 특히 좌타자에게 2할 8푼에서 3할로 조금 피안타율이 오른 모습이며 우타자에게는 2할 2푼 4리의 피안타율이 2할 7리가 되면서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 147로 준수한 편이며 직구가 맞아나가지 않을 때 주무기인 슬라이더와 커브는 유효한 노림수로 타자에게 사용되어지며 결국 양의지 선수와의 호흡을 통해 로케이션을 잘 가져간다면 피안타율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각 구종별 구사율을 봤을 때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결국 많은 구종을 통해 타자와의 수싸움에서 유리한 지표를 가져가는 루친스키 선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격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타자는 1차전에서 NC가 전력을 다 보여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전의 라인업이 현재 NC의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보여지며 두산은 8번과 9번에서 조금 아쉽다고 보여지죠. 결국 내일도 각 팀의 타자들이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가 경기의 양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상대의 이런 좋은 타격을 막기 위한 방패인 선발 투수의 무게감에서 NC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알칸타라가 NC에게 통산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NC 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NC는 2차전에서 승리한다면 3차전은 라이트를 내세워 이영하를 무너뜨리고 스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산의 원정 타율이 3할 중반을 웃도는 것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자, NC의 타격이 오늘과 같은 라인업이라면 분명 알칸타라는 고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 따라서 타격 지표와 상대 선발 투수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NC의 승리가 점쳐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김민우 선수와 노경은 선수가 나오는 내일의 매치업입니다. 자, 먼저 김민우 선수 살펴보시면 시즌 6경기 등판에서 0승 3패, 방어율 4.28을 기록하면서 22와 3분의 2이닝 동안 28개의 피안타, 7개의 피홈런을 통해 16개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22와 그리고 피안타율 2할 2푼을 보여주고 있네요. 김민우 선수는 최근 3연패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런이 직전 경기에서 2개나 나왔다라는 점이 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롯데전에서 자, 7이닝 동안 1실점 호투를 한 것은 자, 간과하지 못하는 성적이겠네요. 시즌 좌타자에게 3할 6리의 피안타율과 우타자에게 1할 6푼 7리의 피안타율을 보이고 있는 김민호 선수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자, 김민호 선수의 구종별 지표인데요. 자, 구종별 지표를 살펴보셨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구속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김민호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한 롯데전에서는 자, 144 정도의 그런 시즌 평균 정도의 구속을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평균 구속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키움전에서는 어느 정도 구위를 회복하며 좋은 구속을 보였지만 결국 연패 중인 팀의 분위기, 키움의 물오른 타격감에 무기력하게 패전을 하고만 김민호 선수였죠. 롯데 상대로는 주무기인 스플리터와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구속을 보여준다면 나름의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팀의 분위기가 많이 좋지 못한 하나이기에 김민우 선수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경은 선수의 지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노경은 선수는 나름 노련한 피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 시즌 6.58의 방어율, 5경기 1승 2패로 26이닝 동안 32개의 피안타, 4개의 피홈런에 19실점을 하며 3할 5리에 높아 보이는 피안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자, 기아에게 3개의 피홈런을 맞으며 구위가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는데요.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더 올라서 3할 3푼 9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 우타자에게는 기아전을 통해서 조금 낮아진 3할 5푼 6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밑에 구종별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노경은 선수는 질롱코리아에서 150을 던진 것으로 기록을 가져갔지만 현재 리그에서 평균 구속은 자, 141.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또다시 9위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커브와 간간히 던지는 너클볼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종 피안타율이 3할을 웃도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구종을 던지면서 타자에게 노림수를 주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데에도 피안타가 나오며 따라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타자들이 노린 공이 아닌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즉각적인 대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격별 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롯데는 민병헌의 공백에도 대체 선수들인 오윤석과 그리고 강로안 그리고 김준태가 활약을 해주면서 타격의 흐름을 이어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는 1군 선수들이 대거 말소되면서 자, 2군 엔트리를 반 이상 운영하면서 샘슨 선수를 공략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내일은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하나의 타선입니다. 노경은 선수의 공은 2군 선수들과 비교해도 무방할 만큼 딱히 위력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죠. 하나는 병살타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병살타만 없다면 내일도 득점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롯데가 홈에서 타격이 좋고 김민우가 원정에서 투구가 좋지 않기에 내일 타격전이 이루어진다면 롯데 필승조가 일찍이 등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다득점 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